자, 블록미수입니다. 자, 1번 19년도 경찰 간부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기억번 주체의 착오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무조항이 없다. 맞죠? 해설 보시게 되면 27조 블록미수 조문에는 수단, 밑줄짝, 대상, 밑줄짝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다수설은 수단, 대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미수를 이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체 착오 같은 경우에는 법정은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죠. 자, 2번 가보시면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밑에 범죄기수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능미수라고 불러요. 자, 끊고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없는 배제가 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맞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판례는 유명한 판례죠. 임차 명의를 차로 바꿨다는 겁니다. 남편이. 그랬을 때 배당 요구를 했다고 했을 때 사기죄가 일어날 수 없는 불능범이다. 맞죠? 동그라미. 자, 1번은 최신 판례죠. 심신상실, 한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이사로 간음하려 하였는데 실제로는요, 이 여성이 중간간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간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했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이 판례는 총론교제도 있고 강론교제 다 있습니다. 자, 2번 가보시면 일반적으로 공범이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중지미수 할 때 배웠잖아요. 끊고 다른 공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면 뭐가 됩니까? 기수가 돼버립니다. 기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미수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4번입니다. 자,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 자, 2번 가볼게요. 올해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불능미수는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서 맞죠?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다는 경우를 말한다. 맞죠? 그쵸? 결과적으로 구성요건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 때문에 불능미수가 된다. 맞습니다. 자,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맞죠? 자, 그래서 불능미수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반전된 사실의 착오, 이렇게 부르죠. 맞습니다. 자, 결과 발생의 불가능성은 수단이나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맞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불능미수를 공부하게 되면 전부 다 배우는 것들이죠. 교과서에서 다 이렇게 배우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판결노지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대로 판결노지에 나왔습니다. 자,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 요건인 위험성은, 그쵸? 위험성 때문에 불능미수하고 불능범이 구별되잖아요. 자,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던 사정을 기초로 해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한다. 맞습니까? 지금 문제가 판례에 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판례가 우리 형법 기본서에 가보면 총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구객관서를 취했던 그 초옥불이 사건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2가지 판례가 추상적 위헌범 관련된 판례였죠. 추상적 위헌범에 따르게 되면 이 양자에 구별되는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른다는 것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행위자밖에 없어요. 이건 없고. 그쵸? 행위자를 기초로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른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추상적 위험설인 거예요. 그래서 해설 나와 있죠?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뭐다? 추상적 위험설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 위험설적 입장에서 써놨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자, 3번 가볼게요. 이것도 작년도 경찰 문제죠?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불능미수는 밑에 사실착오와 다르다 그랬네요. 자, 여기 풀었잖아요. 여기서. 그쵸? 바로 위에 문제에서 풀었죠? 이게 경찰 2차 문제입니다. 경찰 2차 문제이고 서너 달 후에 지금 승진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승진 문제에서. 똑같이 냈잖아요. 똑같이. 원래 그 승진 문제하고 일반 경찰 문제하고 겹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불능미수는 반전된
사실의 차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밑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미수라 불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배제가 되는 불능미수가 구별된다. 이것도 풀었잖아요. 앞에서 거의 또 돌고 도는 겁니다. 여기서 써먹고 저기서 써먹고 간부에서 써먹고 막 그래요. 자, 결과 발생의 불가능성은 수단 또는 대상의 원적 위에서 했지? 여기 위에서 다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1번, 2번, 3번은 다 했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죠? 이거 다 지웁니다. 다 지우고 4번만 볼게요. 정답은 4번인데 이것도 최신 판례입니다. 중간간제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심신 상실 한거불능 상태가 현실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피해자가 사실상 심신 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기만 하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웃기고 있네.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왜 없어요? 틀렸단 말이에요. 자, 밑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인식하고 있고 용인하고 있는 내심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지문 자체가 웃긴 거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다. 근데 그 미숙으로 완제품을 만들지 못했다.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범이 아니라 불능미수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 자, 불능미수 같은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의무적 감면 아닌가요? 할 수 있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불능미수 위험성 판단에 대한 객관설은 학설 나왔기 때문에 학설 공부 안 했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시면 돼요. 자, 4번부터 먼저 볼게요.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어서 많이 봤네요. 불능범 판례죠? 불능미수 한다니까 틀렸고 다음은 그래서 불능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 다 틀렸네요. 맞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맞는 것은 3번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한번 3번 가볼까요? 자,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의 인정 범위가 좁다. 맞죠? 그 제 기본서 가보게 되면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지 않나요? 1번 구체적 위험설, 2번 추상적 위험설, 3번 주관설. 그쵸? 3번 주관설. 맨 위에가 뭐예요? 맨 위에가 구객관설이잖아요. 구객관설. 요 두 가지는 절충설이었고,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뭐예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불능미수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죠. 좁아지게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의 인정 범위가 좁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게 되면 주관설은 미신범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100% 불능범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불능범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능미수를 주관설 같은 경우에는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범위가 커진다는 거예요. 주관설이 제일 커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뭐다? 올라갈수록은 뭐다? 반대로 불능범을 인정하는 범위가 커지는 거죠. 그런 이 그림이 제 기본서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4번의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경찰 간부에서 나왔지만 이것도 검찰직위에서 나온 것을 베낀 겁니다. 어쨌든 3번을 몰라도 답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자, 문제 5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히로뽕 제조를 위해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서 객관적으로 일반인 판단에서 위험성 가능성 있는 여부를 따져야 한다. 뭐라 그랬어요? 추상적 위험설적 입장이죠. 맞습니다. 자, 주체의 착오에 대해서는 명문조항이 없다. 맞죠? 그래요. 옛날에 검찰직 9급에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것인데 한 5, 6년 후에 이제 경찰직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는 경찰직이 제일 늦어요. 왜냐하면 검찰직하고 저쪽 고시에서 옛날 한 10년 전에 다 나왔던 것을
한 10년 후에 내는 것 뿐이에요.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직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근데 이론 문제 같은 경우나 조문문 문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반복하시면 더 이상 뭐 나올 것이 이제 없습니다. 나올 것이 없고 과거에 있는 기출 문제들만 잘 받으시면 돼요. 그 이론 같은 경우는. 판례 뭐 최신판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3번 볼게요. 치사량이 미달된다. 농약 1.6cc다. 미달이니까 먹으면 죽을 뻔한 거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돼버리죠. 불능범위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불능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사망한 자 같은 경우는 불능범이라고 했습니다. 불능미수가 아니고.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문제 3번입니다. 6번입니다. 불능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골라라. 희로봉 제조를 시도하였는데 배합 미숙이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불능범이죠. 불능범이죠. 불능미수죠. 불능미수. 미수죠. 불능범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한 것은 불능범 판례죠. 기본 강의 때 했고. 초뿔이 부자단의 물을 먹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불능미수 판례죠. 절취하려 했는데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털릴 뻔했죠. 불능미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능미수인데 2번만 불능범 판례죠. 자, 문제 7번입니다. 불능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골라라. 그쵸? 희로봉 제조를 공모하였는데 기술이 부족하대요. 뭐였어요? 불능미수죠. 아니 잠깐만요. 공모하였는데 그 기술의 부족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요거는요. 이것은 장애미수를 인정했어요. 장애미수.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해설 가보시게 되면 희로봉 성분이 검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미수죄가 성립하면은 소장이 없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판결료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역시 위험성이란 말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이라는 말이 존재해야지 불능미수가 되거든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장애미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미수. 아시겠죠? 근데 장애미수하고 불능미수를 구별해서 내는 문제는 역대급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강사로서 정확하게 그 답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판례는 불능미수 같지만 판결로지 읽어봐도 위험성이 있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니은번 가볼게요. 니은번 판례는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했다. 알고 있죠? 불능범 판례입니다. 사망한 자도 불능범 판례죠. 다음, 자, 마약을 매수하려 했는데 소금을 대신 주었다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이것은 불능미수를 인정했어요. 불능미수. 그래서 불능범 인정한 판례는 두 가지가 되죠. 그래서 리을번도 가보시면 매매 행위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 미수범, 이때 미수라고 하는 것은 불능미수를 인정했다 판례가 돼요. 8번 가볼게요. 자,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치사량 미달이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되죠. 그쵸? 다음 2번도 가보시면 농약인데 악취가 심하여 마시기가 어렵게 되었다. 치사량이 이르지 않았다 했으니까 불능미수 판례 맞죠? 농약 1.6cc인데 치사량이 미달됐다 했으니까 사망한 결과 반응성을 개재할 수 없다. 즉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불능미수가 인정되는 거죠. 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불능미수네요. 자, 이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토하였다, 치사량 미달이었다 라고 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토했다고 했으니까 외부적 장애 때문에 장애미수를 인정할 여지가 있고, 치사량 미달이니까 먹어도 안 죽으니까 불능미수를 인정할 여지도 있고, 그쵸?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유리해요? 이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피고인에게는. 그래서 뭘 인정했다? 결국 불능미수를 인정한 판례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불능미수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 사건은 원심으로 파기 환송시킨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불능미수에 관한 입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옳은 말입니다. 전부 다 옳은 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기출 종합 문제니까 막 섞어놨는데 결국 답이 없어요. 이거 교재는 다 기본서에 다 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마지막 판례가 이제 농약 배출국 사건에서 4번 판례가 농약 배출국 사건이라고 해서 기본서에 가면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돼요. 자, 9번 가보겠습니다.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네요. 히로뽕 제조, 약품 배합 미숙이니까 맞죠? 농약이 치사량 미달이니까 맞죠? 세관 직원들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 두려워서 겁이 났다라고 했을 때 이건 장애미술 인정했죠? 자, 그 다음 수입 제한 품목, 금지 품목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입 허가가 났어요. 수입 승인이 났어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환각범 사례죠. 처벌되지 않죠? 불능미수 성립하는 것은 2번이네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제조상의 애로, 판로 문제, 처벌 공포, 포악성 때문에 그만두었다. 장애미수죠? 장애미수라서 중지미수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2번 같은 경우 우리 저쪽 장애미수 할 때 뵀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테 가압류만 제기한 것은 착수라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보면 학설견해네. 무슨 견해에 따르게 학설견해니까 일단 건너뛸게요. 자,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는데 제조 기술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뭐뭐도 못했고 뭐도 못했다라고 했을 때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 미수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그쵸? 4번 틀렸네요. 정답은 4번 되는 거예요. 4번 되는데 요 3번 지문도 10년 전에 15년 전에 사법시험하고 검찰직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15년이 지나서 나온 거예요. 아니 15년이 지난 게 아니네요. 22년 때 나온 거니까 5년 후에 경찰 승진에 나온 것이네요. 어떤 견해인지 한번 볼게요. 위험성 판단 관련해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누구 견해를 갖고 판단할 것이냐 라고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 견해가 무슨 견해인데요? 이 견해가 구체적 위험설계적 견해예요. 제가 이것도 기본 강의할 때 했어요. 여기까지가 구체적 위험설계 견해입니다. 명백히 사정거리 밖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정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총수한 경우는 위험성이 부정된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맞는 지문인데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사회법 시험하고 검찰직에 나왔던 것이다. 물론 기본서에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걸 몰라도 1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판례잖아요. 판례이기 때문에 답은 쉽게 나온다. 그쵸? 그래서 알고 있는 판례 빨리 지우시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또 나온다면 또 그냥 맞히시면 돼요. 뭐 2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다지 뭐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이것도 했죠. 기본 강의 때 치사량의 농약이다. 제동거리 기능을 상실시켰다고 했을 때 살인미수를 인정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라고 보았습니다. 불능미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능미수 처벌되지 왜 안 돼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요? 자, 이거 풀었죠? 승인된 것을 제한되거나 금지된 것을 잘못 알았다. 이것은 환각범이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손해배상금 청구서를 제기한 것은 불능범을 인정한 것이 불능범. 불능미수가 되는 것이 틀렸다.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금 청구서를 제기했네요. 불능미수가 아니고 불능범이라고요. 이것도 했잖아요. 불능범. 초뿌리 부자달인 물은 불능미수를 인정했죠. 그쵸? 다 지금 이거 전부 다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중복되는 거 지우시고 알고 있는 거 지우셔야 돼요.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거 지우시는 거예요. 기본서에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꼼꼼하게 보지 못하게 되면 문제집에서라도 꼼꼼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지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